얘기로 복귀시키고 계세요. 그 구분을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삼학도에 대해서는 정리하셨어요? 삼학도는 내가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야, 없다. 삼학도가 벌어지다 말든 나는 걱정할 게 없다.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138쪽이죠. 아까 읽으셔서 제가 할게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진금색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진금색을 목도하고 계시죠. 부처님을 칭견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불상으로서의 부처님인데 모습을 얘기하면 이 상이죠, 상. 그죠?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면 이 색을 얘기할 때 진금색이라 그러죠. 진금색.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물론 금가루를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도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가 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금색을 표방하기 위해 금가루가 있으면 금가루라도 섞지만 금가루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금 색깔 비슷한 페인트라도 칠할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금을 숭배하라는 게 아닙니다. 금색. 왜 금색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번에요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딴 글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금은 지구에서도 귀하지만 우주에서도 귀하대요. 물리학자적 입장에서. 그게 금이 우주에서도 생성되기가 희귀 금속이랍니다. 그렇게. 그만큼 희귀하다는 거죠. 그 가치가 높다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살아오면서 금이라 그러면 그걸로다가 모든 기준점을 잡잖아요. 금덩이가 있다. 한때는 은덩이, 금덩이 그걸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우리 그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을 왜 기준점으로 삼게 됐느냐.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의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반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돈 없을 때 금으로다가 뭐 할 줄 아냐 이런 게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이건 뭐냐? 이것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자, 여기가 우리들이 갖고 인류의 어떤 면에서는 인류의 공통적인 기본 인식이에요. 그래서 금이에요. 그때 금은 단순히 금이 아니라 금색이에요. 사실은 불변의 가치, 불변의 진리의 세계가 금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금색이라는 건 참된 금색이에요. 참된. 그러니까 생명 가치가 가짜가 있죠. 이 도금한 금이 있지 않습니까? 도금한 금. 도금한 금과 진짜 금의 차이는 값이 엄청나게 차이죠. 진짜 금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금을 보다 보면은요 색깔로 나타나는 걸 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금 안에 갖고 있는 금의 아까 얘기한 불변적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 단계에 감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금색을 얘기하는 이유는 나의 생명 가치가 불변의 상황이었을 때 안심감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생명이요 조건에 따라서 변환되면 그와 같이 못 믿을 바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지 난 안심돼. 야 이거 깝깝하잖아요. 네? 나는 건강검진 나왔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안심돼. 또는 내가 몇 살 정도 나 나이 먹는 거 싫어. 어느 정도 나이가 내 안심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을 바가 하나도 못 되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것들 아니?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아까 생로병사 모든 것은 다 무상하죠. 변화한다는 겁니다. 근데 변화하는 것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는 법칙은 안 바뀌어요. 그죠?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재행무상. 삼법인에 나오는 재행무상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는 그 법칙만은 변하지 않죠. 요게 진금색이에요. 요게 진금색. 어떻게 멋있잖아요? 진금색.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부처님 바라본다, 사람을 바라본다 할 때 우리가 상황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바라본다면 이거는 안 된 얘기지만 100% 배반당합니다. 왜? 바뀌니까. 모습이 항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들이 뭐를 해도 삶 속에서 보면 이게 보면 내가 무척 불변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상황적인 게 익숙해요. 이게 사소한 사건 같지만요. 제가 국도를 가는데 국도에서
우연히 이제 일을 보려고 이제 화장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소에 갔습니다. 그러면 국도변에 있는 화장실이 작죠? 크지 않잖아요. 크지 않은데 제가 이제 딱 차에서 내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관광버스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관광버스가 딱 들어오기를 쳐다봤어요. 휴게소 쬐끄만 데 딱 들어오니까 딱 되는데 거기서 할머니들만 내려 막. 할머니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할머니들이 막 거의 뛰다시피 막 달려가. 화장실에서, 제가 화장실 얘기라고 보지 마시고 막 달려가요. 그러면 저는 그때 걱정이 된 거예요. 화장실 몇 개 안 되는데? 괜한 걱정을 했더라고. 이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남자 화장실을 향해 가. 왜? 여자 화장실이 찰 거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지 저기가 확률이 크죠. 네? 그래갖고 남자 화장실 가서 점령했어.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앞에 왼분이 들어가려다 할머니한테 밀려갖고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 다음에 내가 섰어요. 이제 못 들어가고 서 있었어. 할머니도 나올 때까지.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일 딱 보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여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안 볼게. 들어와, 괜찮아. 이거 사소한 얘기인데,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가니까 내가 당황했잖아요. 근데 저 할머니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쪽에선 가리고 있죠.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맞죠? 왜? 일을 보는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시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갑자기 사소한 거로 보자. 목욕탕 얘기를 해볼까요? 목욕탕 저기 할 때 목욕탕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곳곳에서 그 고백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목욕탕 화장실에서요. 화장실에 목욕탕에서 남탕하고 여탕하고 박법우님 어디가 더러울까요? 그죠? 그건 100%래요. 전국에. 그 왜 그러느냐? 여자분들은 그게 익숙할 수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 거기서 벌어진다 그래요. 보니까 거기 와서 머리 감는 거야. 뭐 다들 하는 거니까 남는데, 빨래, 거기 와서 뭐 삶은 달걀 들고 와서 먹는 사람, 뭐 라면 들고 와서 먹는 사람부터 뭐 별일이 다 벌어지고, 그리고 이 목욕탕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그래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건. 거기 있는 일하는 아줌마인데, 아줌마가 여긴요 남탕 여탕을 일주일마다 안 바꾸면 더러워서 여탕에 가면 미끄러워서 넘어진대. 그렇게 더럽대. 그러면서 자기도 여자지만 여자지만 하면서 별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소리냐? 여탕 나탕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자, 지난주에는 여기가 남탕이었어요. 그래갖고 습관상 가다 보면 여탕으로 걸려 있다니까요. 바꿨으니까. 그러면 목욕하는 사람은 남자 여자가 있어도 탕은 남자 여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상적인 지금 화장실하고 목욕탕 얘기했는데, 결국은 나에게는 말이죠. 나에게는 어떤 나라고 하는 자가 이 환경에 들어가서 일 때 환경을 고정된 거로 보는 버릇이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이다 목욕탕이다. 그런데 그 환경도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체가 본래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본질만을 추구한 거죠. 생리작용을 해결해야 되겠다. 내 때를 밀어야 되겠다. 그죠? 거기에는 남녀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남녀라는 말이 왜 자꾸 예를 들기가 좋으냐? 남녀라는 것은 상대의 세계라는 뜻이잖아요. 상대의 세계지 실체가 어디 있어요? 남녀를 뛰어넘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 사람.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온 명사형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 예? 사람이 생명현상으로서의 살아갈 때 그걸 삶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남녀가 어디 있어요? 예? 그 삶의 모습이 아까 그렸던 상로병사의 모습일 것이고, 거기에 무슨 남녀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결국은 본지에 충실해 가는 것. 본지가 뭐냐? 진금색을 향해서 생명은 지향한다. 우리가 나의 참 생명이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지를 안다는 것은 어떤 상황 논리나 상대적인 것을 앞세우지 않고 생명 가치에 대해서 불변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불변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럴 때, 자 보세요. 그러려면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따뜻한 물을 갖다 주셨는데, 그럼 이 컵이라는 말은
여기에 컵이 가득 찼을 때 컵이라는 말을 안 해. 컵 사시잖아요. 살 때 컵에 여기다가 뭐 인삼탕을 집어넣고 무슨 뭐 보약을 집어넣고 그런 컵을 사세요? 어떻게 사요? 빈 컵을 사죠. 우리 쉽게 보세요. 이건 빈 컵을 사요. 뭐냐? 컵은 비었을 때 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물을 담아서 먹을 때 컵 먹으라 그래요? 예? 물 먹으라 그러죠? 물 먹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컵 먹으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컵을 갖다 주고. 예? 물 먹으라 그래서 물을 먹어요. 결국 컵은 비어 있을 때 컵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밥을 먹고 싶으면 뭐예요? 여기가 밥그릇이죠. 컵이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컵에 실체가 없잖아요. 그 여기다가 밥 먹으면 이게 밥그릇이에요. 그렇잖아요? 밥그릇인 거예요. 우리 지금 컵은 이거야. 그런데 컵이 어디 있어요? 컵은 물 먹기 위해서 있을 때 물 먹어라 하는 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컵은 항상 비어 있을 때가 컵이다. 비었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라고 그랬죠. 공. 근데 불교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겠어요. 내가 어려워요 소리 할 때 공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비었지만 그냥 단순히 빈 게 아니에요. 꽉 차 있다는 뜻이죠. 엄청난 가능성이에요. 보세요. 컵만 해도 물 담을 수 있죠. 아까 밥 담을 수 있죠. 반찬도 담을 수 있잖아요. 반찬 담을 수 있어요. 뭘 못 담아요. 아이스크림도 담을 수 있죠. 그죠?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컵이에요. 그러니까 컵은 단순히 물컵으로만 보지 말래요. 예? 컵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예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죠. 여기다가 생명을 함부로 단정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채워질 것자리가 지향하는 건 뭐예요? 진금색이에요. 무한히 나는 진금색으로 살겠습니다. 즉 여기서 진금색이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은 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예, 다시 한번요. 완료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인 겁니다. 영겁토록 진행될 진행형이에요. 생명은 무한히 이렇게 진금색으로 되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생사를 갖는 사람은 진금색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생사 속에서 진짜 진금색인 나를 추구하는 것이 삶이지, 그 안에서 생사 속에서 잘 살아봐야 생사는 반드시 배반당하잖아요. 아프고 늙고 죽고 이 모습에 끝난다. 그거는 내 진짜 원이 아니죠. 따라서 내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진금색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진금색이 알고 보니까 원래 진금색이 아니면요, 진금색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불을 켜니까 법당이 밝아지는 원리가, 본래가 밝은데 어두웠던 상태를, 그 상태를 없앤 것이지 어둠을 없앤 게 아니죠. 상태가 사라진 거예요. 인연법에 따라서 그 어둠이라는 상태가 없어진 거죠. 어둠이라는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교육학에서는 그거를 일반으로 얘기했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교육학에 많이들 쓰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걸 교육학 개론할 때 기본으로 배우는데,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선생님 아니라 누구든 갖게 되는 기존관념과 편견의 세계예요. 기존관념과 편견인데, 자 보세요. 이게 이런 말을 쓰면 또 용어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원리가 이렇게 돼요. 그 얘기를 하면 많은 얘기가 되니까 간단히만 도식화할게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반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눈에 쟤는 1등이야. 시정법은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이야. 그러니까 전교 1등으로서 항상 기대가 가질까요? 못 가질까요? 갔겠죠. 딱 하고서 딱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매일 그 학과 시간에 잠만 자. 또는 뭘 해도 집중력도 없어 보여. 뭐 풀려고 해도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쟤는 공부 못하는 애다. 그런데 나오는 성적을 보면 그 선생님 비슷해. 그 선생님이 역시 내가 학생 파악을 잘하고 있어. 보통 이런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마 전 세계적인가 봐. 그런데 어느 교육학자가요, 이거 의표를 찌르고 들어간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래갖고 이 사람은 아이들 교육 심리의 최고 대가예요.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급습을 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 성적표를 대략 안 거예요. 이제 성적표를 그 반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담임 선생님이 얘 1등이다. 그러니까 시정법부가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인데 가서 예를 들면 바꾸는 거예요. 월행법부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안 봤어.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알고 보면 참 공부 잘하게 생겼다. 뭐 한다.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이걸 성적을 갖다가 바꾼 걸 갖다 보여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뛰어나다. 근데 선생님은 나보다 더 권위자가 얘기하니까 그건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돼갖고 어떻게 하느냐? 맞아. 저분의 말씀 보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하대. 네? 얘는 공부 잘할 거래. 여태까지 수학 못하게 한 건 아마 여태까지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수학 잘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자꾸 갖게 돼. 그 학생을. 그 학생 관심 가지니까 격려를 해. 그러니까 그 아이도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니까 공부 좀 해봐. 이러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황당한 기대치에 맞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교육학의 기본입니다만 교육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기대했냐 그러는데 자 보세요. 공으로서의 기대가 아니라 기존 관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결과로서의 나죠. 결과로서의 나. 결과로서의 나를 앞세워 놓고 하게 되면 반드시 편견이 형성이 돼요. 편견이. 이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과 출신이다. 어느 과 출신이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연구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과 나온 분이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연구해. 불어과. 부처님 지호보부라고 불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부처님 말씀을 연구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설해 주셔서 그랬더니 깨스커세? 이랬다. 갑자기. 그럼 이건 뭐야? 자, 이해해 보세요. 우리가 불어를 전공했으니까 우리 저기 불란서 사람이 법당에 왔어. 그럼 자꾸 지호보부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지호보부는 빨리 일 있다고 나가겠죠. 그죠? 아니 그럴 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관념이 있잖아요. 뭐 전공했다. 기존관념이 저 사람이 뭐 전공했대더라. 어느 학교 나왔대더라. 뭐 하면 그걸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서 규정하죠. 이게 편견이에요. 삶에 대해서 편견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삶이라는 게 말이죠. 얼마나 많은 가능성의 세계가 있는데 감히 기존에 살아온 기존관념이란 말은 뭐예요? 기존에 이미 완성된 끝마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형성된 게 기존관념이거든요. 그 일은 잘했는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딴 일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편견이 생겨. 편견이 생겨. 그래가지고 나라는 자가 이제 여기서 왜곡이 되죠. 우린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까 기대한 대로 피그말리온 얘기를 한 것은 기대한 대로 결과가 벌어지더라. 내가 이 공짜리에서 내가 무엇을 믿었냐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데 무엇을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생각이 나의 결과예요. 지금 내가 뭘 생각하는가가 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연불 아니에요. 연불. 우리 연불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나? 그럼 여기 첫 대목에 나오잖아요.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 요걸 줄이면 나무 아미타불이죠. 그죠? 나무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듣는 거죠. 나무 아미타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부처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있는, 연불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연불을 하니까 부처 되는 게 아니라 연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부처예요. 연불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인터넷 뉴스 중에 뭐 제가 다 살펴본 게 아니라 저는 왜 이렇게 그런 게 황당한 게 잘 눈에 띄어요. 어저께 밤이었대요. 바로 잡혔는데 서울 저기 도봉구에 사는 40대 어떤 친구가 덤프트럭 기사가 돈이 궁했나 봐. 그래서 여기 파주 이쪽에 가서 그 수포 옆에 ATM기 있죠. 저기 그냥
회사에서 뭐 은행에서 공동으로 인출하는 거, 그 ATM기를 갖다 통째로 떼어갖고 트럭에다 실었어요. 그걸 아니 ATM기를 트럭에 통째로 실으려면 원달버부님 저 같이 힘세신 분도 어떻게 ATM기 엄청 애쓰겠죠? 그거 실으려면 못 들어요. 원달버부도 못 든대요. 근데 그 ATM기를 싣고 가다가 이 친구가 거기가 초행길이었나 봐. 새벽에 그걸 훔쳐갖고 가는데 세상에 이 턱이 있는 줄 모르고, 도로에 턱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다가 덜컹 하는데 이게 불러 떨어졌어. 뛰어나오니까 겁이 나갖고 그냥 도망갔어. 트럭도 버리고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 찍혔죠, CCTV에. CCTV에 다 걸려갖고 오늘 아침에 그 친구 잡혀갔어요. 근데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사람 오죽했으면 그럴까 생각도 들지만 진짜 너무 코믹한 게, 제가 예전에 소매치기를 하나 그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소매치기로 산 아저씨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젊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명동에서 날렸대.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는 아니고 그때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어디서 또 잡혔냐면 그 여기 저기 인천 다니는 전철 1호선 그때 거기서 무지하게 날렸던 아저씨야, 이 아저씨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 드니까 전철에서 영업을 했대. 근데 명동에서 자기가 날릴 때 얘기 들어보면요, 그때 경험을 하는데 제가 안 잊혀지는 사례예요. 거기 금은방 많잖아요, 명동에. 명동에 금은방 많은데 어느 날 호련히 대낮에 금은방에 갔다가 5분도 안 돼서 자기가 잡혔대. 근데 그 얘기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잡혔느냐. 길에 가는데 갑자기 금은방에 있는 금이 보이더래. 그래서 가서 주인이 있고, 이런 금은방 가면 있죠, 매대. 그 주인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대낮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녀.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주인이 서 있는데 매대를 열고 금을 들고 나오다가 잡혀갔대. 이게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당신 같은 고수가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그때는 솔직히 한 얘기로 사람이 안 보였대. 금만 보였대요. 저는 이게요 안 잊혀져요. 이게 연불의 원리는 똑같아요. 도둑질하러 들어가는데 사람을 쳐다보고 경찰이 보이고 지금 대낮이다 이거 고려해갖고 도둑질 못하는 거야. 예? 돈에 꽂혀갖고요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금만 보인 거예요. 금만 보인. 이런 사례가 꽤 나와요 곳곳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우린 과연 연불을 할 때 그렇게 절박하게 해봤을까요? 이게 스스로 자기 생각, 여기다가 그 사람은 뭐만 생각해? 염돈한 거죠, 염돈. 예? 돈 오직 그것만 있으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깜빵 갈 거다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요거 하나에 나를 걸었어. 오직 나의 참 생명 부처님 생명이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부처라니까요. 부처 될 것이 없어요. 그 생각이 나예요, 생각이. 그런데 나는 항상 아픈 사람이야 하는 사람은 뭘 하고 있다고요? 연병 떨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항상 아파야 돼. 나는 민족중흥의 사명을 태어나 아파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해요. 이런 분들 제가 때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일반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병원이 옛날 거의 그 당집 비슷해졌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 어릴 때 병원 안 가고 당집 많이 갔거든요. 당집. 우리 할머니들이 당집 가서 물어봐. 그러면 당집에서 무슨 가루약도 주고. 요즘은 병원 가 무조건. 왜 가는지도 몰라. 무조건 병원 가야 돼. 근데 내가 갔더니 말이야. 선생님이 날 보더니 오늘 오랜만에 왔다고 공짜로 주사 놔줬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공짜로 주사 놔주는데 그게 왜 고맙소? 그랬더니 비싼 건데 그거 먹고 났더니 좋대. 맞았더니 좋대. 제가 그래서 거기다가 독약을 넣는지. 아니 대머리까지 라이도 아닌데 뭐 지금 왜 이렇게 공짜 좋아하시냐고. 우리가 어느 날이요 그래갖고 공짜 수술한다 그러면 줄 쓴 사람 지금도 있잖아요. 저 실제로 봤어요. 어디서 들었나? 제가 본 건 아니고 대전에서 어느 법우가 요즘 무슨 보험? 저는 모르는데 실손보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수술할 때만 해갖고 의사가 꼬신 거야. 이거요, 이런 보험 들으신 분이면요, 이걸 싸게 해드려요. 그래갖고 멀쩡한 걸 가서. 난 참 세상에. 이거 벌써 우리 의사 선생님들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응시력이요, 요거에 꽂혀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결과물로서의 몸뚱이를 비롯해 현상을 염하지 마시고,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상은 결과죠. 우리가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현상은 결과예요. 몸을 비롯해서 나타나는 모든 업적, 내 학력, 모든 것은 다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원인이죠. 원인을 짓는 자리, 내가 지금 무엇을 염하는가, 그게 나예요. 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염하고 있으면 그게 나라니까요. 되고 자시고가 없어요. 이것에 의심 안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진금색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진금색으로 보이는 거죠. 법부님들이 누굴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친구를 만났는데 요럴 때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다든가, 또 뭐 있잖아요. 만약에 상대적 가치관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설사 현상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지라도 생명가치는 어때야 돼요? 진금색으로 보는 거죠. 진금색으로. 내가 만약에 진금색으로 안 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내 동창이니까 항상 내 편일 거야, 이런 것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적인 것을 앞세울 게 아니다. 그랬을 때 아까 공짜리 얘기했는데,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요, 무한한 생명가치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지, 있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물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과물은 아까 무상법 따라서 변화하죠. 그죠? 모든 나타난 것은요, 반드시 변화해 가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연불을 하면 좋다가 아니에요. 나무아미 타불 연불 속에 있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이라는 이러한 무한 가능성의 세계가 모든 현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 우리들이 따라서 여기서 전개가 돼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원이 여기서 바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원. 네 번째 원 볼까요?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은 한결같은 모습이 되게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생명으로 사는 나라의 중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은 뭐예요? 나부터죠. 나로 해서 네트워크죠. 나의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조상들 또는 내 사회적 관계, 내 후손들 다 이거죠. 이 안에 들어오는 중생들인데, 여기서 하도 중생이란 말이 앞으로도 나올 테니까 중간 잠깐만 얘기하면, 중생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중생이라고 자기를 갖다가 설정한 사람들, 나는 요만